네, 안녕하세요. 제렌입니다. 2022년 업무일지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구성을 보면요. 업무일지가 왼쪽에는 이제 업무 진행률이 있고요. 이제 가운데 업무 대시보드, 업무와 관련된 것들, 뭐 태스크라든지 지식 창고 이런 부분들이 화면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는 이제 일정과 관련해서 캘린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그 PC 화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보시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시는 업무에 대한 그 업무를 여기다 기록하시는데요. 그 세부 업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여기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국내 사업, 해외 사업이라고 일단 작성을 했는데요. 하나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명을 사실 입력해 주신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종류를 프로젝트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국내 사업의 뭐 어떤 프로젝트다, 이런 프로젝트를 여기다 하나 입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들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관계형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관계형 4개로 연결을 해 놨고요. 뭐 더 필요하신 경우 더 뭐 추가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총 업무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 이 프로젝트가 얼만큼 진행됐는지 진행률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진행률 같은 경우는 이제 태스크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완료된 숫자와 완료되지 않은 숫자를 나눠서 이 진행률을 표시가 됩니다. 지금 총 6개 중에 3개가 표시되었고 3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라고 네, 표시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써주시고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태스크를 관계형으로 연결해 주시고 혹시 또 참고사항이 있으면 지식 창구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것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진행률이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지식 창구는 진행률이랑 상관이 없고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니까요. 필요하신 참고 자료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제 필요하신 참고 자료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 홍보라고 하시고 네, 프로젝트는 이건 이제 프로젝트에 해당하니까요. 프로젝트라고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프로젝트가 아니고 다른 거다라고 하시면 뭐 다른 것을 여기서 추가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업무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뭐 여기에 없는 업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입력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홍보 1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홍보 2 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여기다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태스크 가셔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바로 클릭하셔서 네, 그 관련된 업무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0%잖아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니까 이게 완료로 변경이 되면 네, 여기가 표시가 되면서 33.3%로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진행률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오른쪽에 그 페이지를 보면요. 총 이제 태스크 관련된 거와 지식창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 일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이제 업무 일지인데요. 이렇게 12월 6일 업무 일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6일인데요. 다시 만들어 보면요. 그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예,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거를 일단 지우고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날짜 12월 6일 네, 업무 일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는 12월 6일로 자동 오늘 날짜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 같은 경우는 제가 2022년 주차를 다 나눠놨습니다. 보시면 클릭하시면 이제 주차별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게 정렬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요. 이거를 좀 보시기가 좀 불편하시면은 그냥 주차를 바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별로 하고 관련 업무 해서 만약에 태스크에 어떤 업무들이 좀 관련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홍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일지를 클릭해 주시면 업무일지 양식이 나옵니다. 이 업무일지 양식의 특징은요. 화면이 좀 작으니까 페이지 여기로 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의 업무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보시면 오늘 날짜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표시해 주게 되어 있고요. 이 같은 경우 이제 내일 날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에 해야 할 거 하고 4라고 한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이제 날짜는 당연히 오늘 날짜고요. 이 날짜에 따른 요일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도 이제 필요하시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일단 일주 차로 넣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잖아요. 홍보로 넣고 업무일지 업무일지도 12월 6일 오늘 날짜 네 여기서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이거를 좀 기록해 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홍보 관련된 업무를 1시서부터 3시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13시, 14시, 15시 네,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준비 중인지 진행 중인지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업무라고 치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보류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고 네, 맞는 순위를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관계용으로 하나를 다시 빼놨는데요. 이따가 보여드릴겠지만 여기 업무 체크리스트 따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홍보 문구 작성이라고 하나를 새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업무 체크리스트는 따로 여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해서 지식창구 관련된 부분이 뭐 필요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메모가 간단 메모를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한 속성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래에는 이제 관련해서 홍보 관련해서 뭐 세부적인 내용들 아니면 생각하신 것들을 이 아래에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업무로 홍보사라는 게 있고요. 12월 6일로 되어 있죠. 근데 요거를 만약에 날짜를 내일의 날짜로 변경한다고 치면 날짜만 내일 거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없고 오른쪽 내일 업무로 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홍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되는 건지 내일 해야 되는 건지 분명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홍보 문구 작성이라고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가 체크 안 된 것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클릭을 하면 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크리스트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어떤 업무가 또 어떤 체크리스트가 남아있는지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 왜 저기를 관계형으로 해놨냐면요. 예를 들어서 홍보 문구 작성이라는 게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체크리스트만 작성을 하면 이게 어떤 업무의 체크리스트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관계형으로 작성을 하면은 그러면 업무와 체크리스트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이거는 그냥 완료된 걸로 끝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업무에 그 체크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홍보 블로그 뭐 스크랩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뭐 업무가 체크리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그러면 이 업무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완료된 게 어떤 거가 있는지 완료가 안 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아무래도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모 같은 경우도 간단 메모인데요. 이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홍보사라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들을 작성하시는데 그 작성된 메모가 나중에 이게 어떤 업무랑 관련 있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이거를 보시면서 이게 어떤 업무랑 연결되어 있고 이 메모가 이 업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캘린더 같은 경우는요. 캘린더를 통해서 이제 진행 사항 중인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 완료된 업무들 이거를 캘린더를 통해서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일지는 가장 중요하고요. 업무 일지만 잘 쓰셔도 예, 업무를 좀 더 쉽게 빠르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일지 같은 경우는 요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주차별로 좀 정리가 다 제가 52주차까지 다 만들어 놨고요. 이거 이제 필요하실 때 관계형으로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주차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요거는 메인 화면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업무 진행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그 주차에 해당된 업무의 또 진행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주차로 연결된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요만큼의 업무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주차에 지금 이 업무들을 한 겁니다. 1주차에 한 업무들이 100%가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주에 해야 할 일이 아직 다 안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3개만 완료됐고 나머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차를 보시면 주차별로 네, 그 얼만큼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시간대별로 네, 또 월별로 요일별로 네, 그 진행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주차별로 업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를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업무 대시보드가 있고요. 시간대별로 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일주일 후 한 다음 주까지의 업무를 좀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3, 14시, 15시에 그 화요일에 해야 되는 업무인데요. 이거를 속성에서 날짜를 좀 같이 표시해 주시면 같이 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아직 준비 중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업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옮기면 네, 진행 중으로 옮겨가고요. 이게 또 이제 다 완료가 됐으면 또 옮겨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일별로, 시간별로 어떤 일이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차별로 좀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1주차에 지금 현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일별로 해야 되는 업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은 진행 중인지 이것들을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 사항별로 아니면 순위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거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이제 한 주간의 업무, 또한 진행 중의 업무나 이제 완료된 업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건 이제 전체 업무 목록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 업무 목록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 여기 들어오시면 전체 업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지식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간단 메모. 여기서 이제 필요하신 업무를 메모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뭐 답변이라고 하고 이메일 답변이 뭐 어떤 태스크랑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작성을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 메모가 작성이 되고요. 이런 메모들이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태스크랑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신 서류 목록이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서류 목록을 입력을 해 주시고 이게 그 URL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클라우드 주소를 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여기다가 바로 업로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서류를 좀 잘 정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류만 잘 정리하셔도 네,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필요하신 서류만 여기다가 넣으시고 활용하시면 네, 업무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그 필요하신 웹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이 스크랩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크랩 하는 거를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스크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나 뭐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냥 가져오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홍보 관련된 거였으니까 뭐 홍보를 잘하는 법, 이런 어떤 그 스크랩을 스크랩을 해서 기사라든지 웹페이지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태스크에서 이거를 홍보라고 업무와 연결을 시켜 놓으면, 그러면은 이 스크랩된 페이지가 단순히 스크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업무에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션 웹 클리퍼를 사용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 URL에 그 페이지를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클리퍼를 통해서 아예 가져오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처인데요. 이제 업무 하시다 보면 또 필요하신 연락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만드셔갖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대리라고 이름을 한번 해본다면요. 그러면 이제 이대리와 그 같이 하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업무 오라고 치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전화번호, 뭐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업무와 관련돼서 누구랑 연락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때 이 연락처를 보시면 그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가 누군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의록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회의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의록도 여기에 예를 들어 주간 회의록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고 관련 있는 뭐 태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 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간 회의록 말고 아이디어 회의라고 하고 내가 만약에 태스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업무 6번이라고 하고 네, 그러면은 이 업무 6에 대한 회의를 한 것으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날짜하고 뭐 이런 부분들 필요한 것들 아니면 회의록을 작성하셨으면 회의록을 첨부하셔서 회의록도 여기서 관리하시면 아무래도 편하게 업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메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수정하시거나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변경이 되면 구조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주요 업무하고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아무런 그냥 이렇게 그 텍스트로만 남겨놨는데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주요 업무라고 했을 때 이 홍보사라는 게 이제 주요 업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노션에서 활용하시려면은 골뱅이 눌러주시고요. 홍보사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홍보사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로 가기 페이지가 만들어진 건데요. 클릭해 보시면 네 홍보사로 바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뱅이 하고 네, 방식은요. 골뱅이 누르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업무 그래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업무 9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 페이지가 만들어지니까요. 필요하신 경우는 이렇게 바로가기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다 텍스트로 그냥 이렇게 네,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무 2022년 업무 일지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잘 정리하셔도 1년 동안 업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고 내가 얼마큼 어떤 업무에 집중했는지 또 달성했는지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